여러분의 오늘 아침 풍경은 어떠셨나요? 맞춰놓은 알람시계의 요란한 소리에 바로 잠에서 깼거나 5분만 더를 외치며 또 울리는 알람과 씨름을 벌이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몇 년 전부터 미라클 모닝에 관련한 다양한 도서들도 출간되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유를 잃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나를 위한 아침 시간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침 시간을 어떤 생산적인 행동들로 채워 나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아침엔 저마다의 숨은 행운이 있다. 그러니 아침을 놓치지 마라. 오늘만 만날 수 있는 기적을 위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도서는 모기 게니치로 저자님의 아침의 재발견입니다. 위 저자님은 뇌과학자이자 도쿄대학교 의학부와 법학부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물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문 분야는 뇌과학과 인지과학이며 나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아침 활동이 어떻게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는 4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서 3시간 두뇌 활동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방송가에서는 텔레비전 시청률,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칭합니다. 의사나 구급대원들도 자주 쓰는 말이며 골든타임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두뇌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두뇌 활동이 가장 효율적이고 활발한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보통 아침에 깨어난 후 3시간을 일컫습니다.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체내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수면을 촉진하는 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데노신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되다가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나면 말끔히 청소됩니다. 우리 신체의 주기 리듬은 새벽 3, 4시쯤 최저치를 기록하며 아침이 되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주기 리듬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수면을 촉진하는 물질이 말끔히 청소가 된 상태이므로 두뇌가 가장 맑은 상태가 되어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의 대부분은 두뇌의 골든타임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압니다. 바꿔 말하면 일이나 인생은 두뇌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시간은 하나의 예시일 뿐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두뇌 활동의 골든타임은 아침에 눈을 떠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에 접속하기 전까지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생활하면서 눈이나 귀를 통해 들어온 외부 정보는 해마라는 장소의 단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대뇌 겉질로 옮겨져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저장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일어나기에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이나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처럼 아침에 깨어난 직후의 뇌는 저장한 정보를 한 차례 초기화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서 3시간 동안은 무언가 새로운 공부나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아침 두뇌는 전날의 피로나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몇 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둔 유명한 창업자, 현장 일선에서 활약 중인 기업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바쁘게 살면서도 일찍 일어나 자기만의 아침 시간을 확보하고 언제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합니다. 몇 년 전부터 미라클 모닝에 관련한 자기개발서가 인기를 얻으며 새벽 기상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공 루틴의 새벽 기상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회장은 4시 30분에 일어나고 하워드 슈츠 스타벅스 회장도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제너럴 모터스 CEO 데니얼 에커스는 4시 30분에 일어나고 티머시 팀쿡 애플 CEO도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이외에도 제프 베조스, 팀 페리스, 일본 대표 문예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새벽형 인간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부자들은 모두 새벽 기상을 실천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업가들은 아침형 인간이며 이는 머리가 맑은 아침에 업무 준비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올빼미형이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뇌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침형 인간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늦잠을 자며 성공한 인물이 없고 부모 덕에 물려받은 권력이나 재물을 늦잠을 자면서까지 유지한 인물이 없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아침 기상 시간을 보면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나는 비율도 3.5배가 높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우리 뇌는 변한다. 인간의 뇌가 지닌 가장 놀라운 성질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의 자신에게서 벗어나 더 나아지고 싶다는 바람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한 걸음 내디딜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번이고 재설계해서 새로 시작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었고 스스로 계속해서 변하기도 하는데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 가소성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뇌는 어느 방향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도 난 아침잠이 많아서 불가능해 라고 단정 짓지 말고 바꿀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요. 실패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뇌는 걸을 때 더 행복을 느낀다. 걷기나 조깅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비만 대책에 효과적이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걷기나 조깅을 하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 뇌를 단련할 수 있고 걷기를 생활화하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 조깅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뇌과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인간 행동의 90%를 관할하는 곳이 뇌의 사령탑이라 불리는 이마 앞옆인데 이곳은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이마 옆은 주로 정보의 처리와 판단을 맡고 있으므로 이곳을 강화하면 일이나 공부를 할 때도 집중력과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성공한 인물이나 세계적인 경영자들 중에는 조깅이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에 걷기나 조깅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에서 알파파가 나와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행복을 느끼며 베타 엔돌핀이라는 쾌감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물질로 뇌에서 분비되면서 서서히 행복감이 밀려오며 그에 따라 몸과 마음의 피로도 사라집니다. 베타 엔돌핀은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마약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의 분비는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인내력이 강화됩니다. 인체 기관의 노화를 막고 암세포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베타 엔돌핀이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 쾌감 물질은 가볍게 땀이 배어 나오도록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은 각각 효과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창의성을 높이고 두뇌 훈련이 목적이라면 해가 있는 아침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거나 가볍게 달리는 등의 리듬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통해 뇌로 효과가 전달되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에 생기와 활력이 솟아나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육 강화나 다이어트의 목적이라면 저녁에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뇌의 무한 성장 가능성을 믿어라. 플라세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라세보 효과는 이제 너무 유명해진 말이지만 원래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환자에게 질병과 관련 없는 가짜 약을 특정 성분이 있는 것처럼 위장에 투여해도 환자가 약의 효과를 믿고 복용함으로써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입니다.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신임하면 신임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말로 노시고 효과라고 있는데요. 진짜 약을 처방해도 그 약이 해롭다고 생각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환자의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데요.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으면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먹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라고 믿으면 치료 효과가 아무리 뛰어난 약이라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령 잘못된 정보라도 내가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몸과 마음은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세보 효과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희귀한 고급 스테이크라는 말을 들으면 더 맛있다고 느끼고 한정판이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으면 딱히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욕이 생깁니다. 이처럼 주어진 정보를 내가 믿게 만들면 자신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차피 재능이 없어, 무언가를 도전하기에 너무 늦었어 등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긍정학원을 통해 뇌를 속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정적 정보를 믿게 만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에 자신을 향한 부정적 세뇌로 나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과학자들도 뇌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믿고 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